1960년대 소련은 신형 전투기인 미그 21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 2가 넘으며 레이더까지 장착하고 있는 이 전투기의 등장은 서방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은 이 우수한 기체를 대량 생산해 주변 공산 국가들에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북한 공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미그 21이 빠르게 배치되기 시작하자 우리 정부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 전투기는 F-86 세이버였기 때문입니다. F-86 세이버는 1세대 전투기로 속도는 마 0.9에 불과했고 기관총을 주 무장으로 하고 있어 빠른 속도에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미그 21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이 미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F4 팬텀의 도입이었습니다. 팬텀 정도의 성능이라면 북한군의 미그 21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즉시 거부하고 나섰는데 당시 최신형 전투기였던 F4 팬텀은 그들의 1성급 동맹국이었던 유럽이나 일본, 이스라엘에도 아직 배치되지 않았기에 2성급 동맹국이었던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미국이 제안했던 기체는 F5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개발한 F5는 비록 속도가 마하 1.4에 불과하고 레이더도 달려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으며 저공에서의 선회력이 좋아 미그 21과의 공중전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부족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무상으로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5년 F5는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은 기존 F-86에서 F5로 기종 전환을 해야 했는데 F5의 성능을 확인한 조종사들은 그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았으며 F-86이 2만 피트까지 상승하는데 20분이 걸렸던 반면 F5는 단 5분 만에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74년 우리 정부는 방위 전력을 확보하는 율곡 사업을 통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기종은 바로 F5 E형이었습니다. F5E는 엔진의 출력이 강화되어 비행 속도도 빨랐고 무엇보다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37km 거리의 목표물도 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체의 도입으로 우리 군은 하이급 전투기는 F4 팬텀, 로우급 전투기는 F5로 구성하여 비로소 북한 공군 전력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우리 정부는 항공공업 진흥법을 제정하며 전투기급 군용기를 단계적으로 생산해 국가항공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공군력 증강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적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이미 F5를 면허 생산 중이었고 일본은 F4를 넘어 F15까지 생산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먼저 제안을 해온 회사는 미국의 보트사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A7 공격기를 생산해오고 있었는데 곧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공장 라인을 통째로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사시 북한의 비행장과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보트사의 제안에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일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1차로 A7을 생산해 항공산업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1980년대에는 F-16도 면허 생산해 공군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A7과 F-16의 면허 생산을 불허하면서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이에 서둘러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은 기존 F5 E형을 면허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총 68대의 F5를 생산하는 것인데 그중 30대는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직도입해 단순 조립하는 방식이고 이후 38대는 일부 부품을 국내 기업에서 생산해 21% 정도의 국산 화율을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1982년 9월
면허 생산 1호기의 출고 시기 거행되었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하늘을 제패하라는 의미에서 전투기의 이름을 제공호로 명명했습니다. 제공호는 F5E형의 후기형 모델로 신형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거리가 기존 37km에서 65km로 향상되었고 비행 데이터에 따라 주익 형상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오토플랩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동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국산 화율이 21%에 불과하고 가격도 직도입에 비해 30%나 더 비쌌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총 395대의 F5를 도입하게 되면서 대만 다음으로 최대 운용국이 되었으며 이를 수원과 원주, 강릉, 예천, 군산, 광주 비행장에 배치했습니다. 하이급 전투기인 F4가 출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8분의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 F5는 단 3분 만에 출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기의 기습에 대비해 긴급 발진하는 스크램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F5는 우리 공군에서 대량으로 운용되고 비행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 도입 연도인 1965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60년 동안 총 46대의 F5가 각종 사고로 추락했고 순직한 조종사는 53명에 달합니다. 그중 1999년에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이날 18시 37분 복자기인 F5F 한 대가 예천 비행장에서 이륙을 실시했는데 곧 오른쪽 엔진이 정지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왼쪽 엔진도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엔진이 모두 정지되어 기체가 추락하기 시작하자 조종사들은 탈출하기로 결정했는데 후방석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전방석 조종사는 기체가 민가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이거 좌측 마주리 해도 왜 이러냐? 좌측 RPM 떨어지고 있습니다. RPM 15 EGT 200 마줄 48%. 일단 도입할 주진서 비행량 항공으로 하나. 그렇지. 우측에 하시면 성공. 네, 속도 좋습니다. 우측도 안 돼. 우측 전환이 또 안 됐습니다. 측전에 좀 우측 RPM도 떨어졌습니다. 휠 셔터 스위치 한번 봐봐. 휠 셔터 스위치. 후방석 옆에 휠 셔터 스위치 이렇게. 온 다 됐습니다. 온 다 됐습니다. 속도. 갤럭시 이적션 하겠습니다. 이적션. 오케이, 이적션이다. 근데 스트리퍼. 이 추락 사고의 원인은 전투기에 연료가 아닌 맹물을 주입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예천 비행장에는 유류 저장 탱크가 매설되어 있었는데 탱크에 크랙이 생기게 되면서 그곳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조차에 이물질을 거르는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고 탱크 안에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도 매일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F5의 사고는 기체의 노후화와 조종사의 과실, 정비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F5를 운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실시해 그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고 암람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별다른 개량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능이 개량된 부분은 사출 좌석 교체와 GPS, 유도폭탄 운용 정도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 공군은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F5의 사출 좌석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2010년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체 이상으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을 실시했는데 사출 좌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기존 사출 좌석은 약 600m 이상의 고도에서 사출을 해야 낙하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그 이하의 고도에서 사출을 해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 교체되는 사출 좌석은 고도 제로, 속도 제로의 상황에서도 낙하산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 F5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사출 좌석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조종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F5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를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500파운드 폭탄에 유도 키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최대 10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GPS와 관성 항법 장치의 유도로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KGGB는 미군이 운용하는 제2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북한군의 갱도형 진지 입구를 폭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의 F5 운용국은 총 12개국이며 그 숫자는 한국이 80대, 미군의 가상적기 부대가 53대, 브라질 44대, 스위스 42대, 이란 35대 등입니다. 이렇게 F5 최대 운용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 기체를 2030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KF-21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양산 기체가 공군 비행장에 배치되기 시작해야 드디어 마지막 남은 F5를 퇴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F5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 기종이 2030년까지 운용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F5 전투기는 비록 부족한 성능과 노후화로 인해 하루빨리 퇴역시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공군과 함께한 애증의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5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자유의 투사로 계속 활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